자, 이번은 전자전달계 구성 앞에 1강의에서는 복합체 1, 2, 3, 4를 설명했어요. 순서, 전자가 이동하는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고 각각 특성에 대한 것만 정리를 했고, 자,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두 개, 코큐와 사이토크롬 C라고 하는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전자전달계 구성의 첫 번째 코큐. 코큐는 코엔자임 Q라고도 얘기를 하고 유비퀴논이라는 말로 대체하기도 해요. 유비퀴논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나 존재한다, 자유롭게. 어디에 이렇게 박혀서 자리가 고정된 채로 박혀 있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를 잘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도 보면은 나머지 복합체는 이렇게 구성을 가지고 박혀 있는 것 같은데, 유비퀴논은 중간에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은 이렇게 이중막 사이를 얘가 막 휘젓고 다닐 수가 있어요. 왔다 갔다. 전자를 싣고 전달을 갖다 주고 또 가지러 가기도 하고 스스로 이렇게 이동성이 있는 물질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에 대한 정리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코큐, 유비퀴논은 미토콘드리아 내막을 자유롭게 이동한다. 그래서 어디나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유비퀴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합체 1과 B로부터, 우리가 복합체 1하고 2에서 얘기할 적에 하는 일이 뭐냐 그랬더니 1은 NADH로부터 2는 FADH2로부터 전자를 받아 둘 다 코큐에게 준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말을 그대로 쓴 거예요. 복합체 1과 복합체 2로부터 전자를 받아서 미토콘드리아 내막을 미끄러지듯이 이동하면서 그 다음 단계가 복합체 3이거든요. 3으로 전달해주는 물질이 코엔자임 Q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코엔자임 Q는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 그 다음 단계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코엔자임 Q가 어떻게 환원이 되느냐라는 걸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보시면 코엔자임 Q는 전자 두 개를 받으면 두 개를 한꺼번에 딱 몸에 붙이지 않아요. 이렇게 순서대로 한 개 먼저 받아서 여기를 바꾸고, 그 다음에 시간차를 좀 두고 두 번째 걸 받아서 이렇게 완전하게 환원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직 산원된 상태를 우리는 유비퀴논이라고 얘기를 하고, 중간에 하나만 받은 상태를 세미퀴논 라디칼 안 붙여도 돼요. 세미퀴논 상태라고도 해요. 그리고 또 받아서 완전히 환원된 상태를 유비퀴놀이라고 해요. OH가 붙었기 때문에 알코올이라고 봐서 유비퀴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단계가 세미 상태로 존재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니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 단계인 이 상태로도 존재를 한다. 산화형과 환원형 이렇게 극과 극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중간 단계도 존재한다라는 것이 그 다음 단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머리에 잘 간직을 하고, 자, 우리가 아까 앞에서 컴플렉스 3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어요. 그거를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이 부분을 보면 전자 한 개, 코엔자임 Q가 3번에게 전달을 할 때 한 개는 철황에게 전달을 해서 걔가 자기 조직 안에 있는 사이토크롬 C1에게 전달을 하면 그 다음 단계인 사이토크롬 C라고 하는 단독 이동체에게 전달을 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한 개만 갔어요. 두 번째, 전자 한 개는 사이토크롬 B한테 전달을 하는데 이 안에서 회로를 이렇게 돌면서 다시 돌아가서 전자를 원래 물질에게 이렇게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설명하는 것을 Q 사이클이라고 설명을 한다 그랬는데, Q 사이클을 먼저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Q 사이클은 보세요. 코엔자임 Q가 두 개의 전자를 가지고 복합체 3에게 갑니다. 가서 하나는 철황 단백질에게 줘요. 그럼 철황 단백질이 사이토크롬 C1에게 전자를 한 개를 주면, 왜냐면 얘는 하나밖에 못 받거든. 왜 하나를 밖에 못 받는지 좀 더 설명할게요. 하나를 받으면 바깥에 자유롭게, 얘도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하나를 주면 얘가 또 이동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한 개는 사이토크롬 B라는 것에 갔다가 또 다른 B 형태가 된 다음에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한 개만 계속 가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때 세미퀴논 라디칼 형태, 세미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시 얘기해서 앞에 코엔자임 Q가 여기서 전자를 받을 때 바로 환원되지 않고 세미 형태로 되어져 있는 물질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Q 회로를 돌아서 온 전자가 그 세미 형태에게 전자를 줄 수가 있죠. 그러면서 그것을 산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원래 Q가 되면서
이 길을 통해서 또 하나를 보내는 거예요. 시간차는 있으나 Q 회로를 돌면서 안 갔을 거라고 생각한 전자를 결국은 다시 돌아가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산화형을 다시 만들면서 복합체 3핵에서 산화가 진행되면서 전자 2개를 이동하게 된다라는 걸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제일 처음에 전자를 받는 코엔자임 Q는 이 형태였어요. 그래서 세미 형태로 있었는데 1번 세미, 예를 들어서 2개의 유비퀴논이 움직였다고 하면 하나가 가서 완전히 산화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얘가 하나는 보내고 하나는 Q 사이클을 통해서 전자를 누구를 주는가 하면 얘를 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여기 왔죠? 이렇게 돌아가서 아까 받아온 걸 다시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번거롭기는 하지만 한 번에 보낼 걸 2바퀴를 돌면서 어쨌든 산화된 형태로 계속 전자를 이동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미 형태로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3단계로 넘어가면서 전자가 이제 한 개씩 움직이게 됐다는 겁니다. 3단계를 거치면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사이토크롬 C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까 봤듯이 3번 안에도 사이토크롬 C1이 있었어요. 그것과 얘는 달라요. 근데 사이토크롬 C의 마지막 전자 전달을 하는 물질이 C1인데 그 C1이 외부에서 전자를 전달하는 사이토크롬 C에게 전자를 한 개밖에 전달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여기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보시면 이 사이토크롬 C는 유비퀴논과 마찬가지로 미토콘드리아 내막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3번의 마지막인 사이토크롬 C1으로부터 받은 전자를 그 다음 마지막 단계인 4번에게 한 번에 한 개씩 전자를 전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보세요. 사이토크롬 C가 왔다 갔다를 많이 해야 돼요. 여기서 하나 받아서 갖다 주고 또 하나 받아서 갖다 주고 왔다 갔다 하면서 요 앞에까지는 한꺼번에 2개씩을 주니까 2개 주려면 한 번만 가면 되는데 사이토크롬은 2번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결국은 줍니다. 바쁘게 움직여서.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왜 한 개씩이냐라고 했을 때 안에서 전자를 받는 주체를 우리가 보면 사이토크롬 안에서 전자를 받는 주체는 3가의 철이에요. 이 3가의 철은 전자 한 개만 더 받으면 2가 철로 환원이 가능해요. 2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2가가 되고 2가인 철이 가서 또 전자를 주고 3가로 돌아오면 다시 가서 전자를 받아서 2가가 돼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단순하지만 반복된 작업을 통해서 하나씩을 계속 전달하게 된다. 그래서 사이토크롬이 나타나는 순간부터는 그게 복합체 3이죠. 한 개씩 전달하는 체제로 바뀌었다라는 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봅니다. 2가지 경로가 있어요. 전자 전달은 NADH로부터 출발하는 경로와 FADH2로부터 전달하는 경로예요. 그래서 먼저 NADH로부터 전달되는 경로는 NADH가 전자를 코엔자임 Q에게 주고 코엔자임 Q는 3번 복합체에게 주고 3번 복합체는 사이토크롬 C에게 주고 사이토크롬 C는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4번까지 전달해주는 이렇게 그 순서로 얘기하면 1, Q, 3, 사이토크롬 4 이런 순서대로 전자가 이동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FADH2의 형태로 전자를 이동시키려고 접근을 한다면 1번 단계는 하지 않아요. 1번은 하지 않고 2번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2, Q, 3, 사이토크롬 4번을 통해서 전자 전달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 전달은 2방향에서 진행이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요 다음에는 조금 더 복잡한 그림을 우리가 뒤에서부터 볼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화살표가 NADH에서부터 이렇게 하면 2는 건너뛰는 거예요. 통과하는 게 아니고 1번 Q10, 3번 사이토크롬 C에서 4로 2번 Q10이 코Q 그 다음에 3번, 4번으로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는 것이 요약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전자 전달을 봤죠. 그러면 전자 전달을 하면서 이 시스템 안에서는 수소의 이동도 동시에 일어납니다. 보시면 전자는 또 얘기를 해요. 1번에서 코Q로 가고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빨간색 선으로 수소가 여기서 이리로 넘어갑니다. 전자가 전달될 때 똑같은 길은 아니지만 전달되는 과정에서 수소가 이렇게 넘어가요. 그럼 이 공간은 어디냐면 내막과 외막 사이 공간이에요. 막간 공간으로 수소가 이동이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FADH는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FADH2가 있는 2번 복합체를 통해서는 수소의 흐름은 없습니다. 그래서 1번과 3번과 4번 위치에서 수소가 이렇게 미토콘드리아 안에 매트릭스에서 중간에 있는 막 사이 공간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의 이동은 노란색이고 그 과정에서 수소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은 붉은색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자전달계라고도 하고 수소전달계라고도 하는 이유를 이걸 보시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가 이동을 하는구나. 그래서 수소 이동과 전자전달에 대한 걸 요약해는 글로 표시된 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기에 수소가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미토콘드리아 매트릭스입니다. 미토콘드리아 매트릭스에 있는 수소가 그냥 이리 가는 게 아니라 전자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얻은 힘을 받아서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전자전달계가 돌아가면 미토콘드리아 매트릭스에 있던 수소가 굉장히 많이 이쪽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소 농도의 기울기가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수소 농도가 자꾸만 일로 가니까 여기가 농도가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형태가 전자전달계가 계속 돌게 되면 그런 상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전자를 전달하고 수소를 막간 공간으로 퍼냄으로써 이 막을 경계로 해서 수소 농도가 여기가 높아지는 그런 기울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4번까지가 전자전달계고 이렇게 꿀뚝처럼 되어져 있는 걸 우리는 ATP 합성 효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들이 여기가 농도가 점점 높아지니까 농도 차에 의해서 다시 미토콘드리아 매트릭스로 돌아오려는 힘이 생겨요. 그것을 우리가 화학적 삼투라고 합니다. 화학적 삼투가 생기는데 막 사이 공간에서 막간 공간에서 기질 매트릭스로 얘가 확산돼요.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농도가 높은 데서 작은 데로 갈 적에는 어떤 힘 필요 없이 확 퍼지듯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화학적인 삼투라는 힘에 의해서 수소가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ATP가 생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보면 NADH가 NAD가 되고 FADH2가 FAD가 되겠죠. 전자랑 수소를 다 보냈으니까.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걸 우리는 산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화가 일어나면서 ADP에 인이 붙는 인산화 과정이 겪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전자전달계와 ATP 합성 효소가 하는 일을 합쳐서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거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막 사이 공간, 미토콘드리아 기질로부터 수소가 이동을 하면서 수소 농도가 막 사이 공간에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을 그림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건 좀 복잡한 그림인데 보시면 전자전달계에서 전자가 이동하는 것을 붉은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여기서부터 쭉 있는데 이 그림은 조금 확대를 하면 이쪽 편은 NADH에 의한 전자전달, 이쪽 편은 FADH에 의한 전자전달을 빨간색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NADH는 1번 지나고 코큐를 지나서 코풀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많이 있으니까. 그다음 3번을 통하고 사이토크롬을 지나서 4번을 통해서 전자가 이동이 되더라. 그럼 이거는 FADH가 코큐를 지나고 3번을 통하고 사이토크롬 C를 이용해서 4번까지 전자가 이동하면서 뭘 만드느냐? 물을 만드는구나. 까지가 전자 이동에 대한 얘기, 전자 전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수소 이동에 대한 걸 큰 표로 했는데 이것도 확대를 한번 해보면 수소는 NADH로부터 출발을 했을 때 숫자가 이제 나와요. 1번 복합체를 통해서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수소가 몇 개 이 막 사이 공간으로 이동하느냐라고 하면 4개가 가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구분을 했는데 3번을 통해서 간다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요 두 단계를 거쳐서 4개가 또 넘어가죠. 그리고 또 지나가서 4번에서 2개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보면 NADH가 산화가 되는 과정을 거쳐서는 수소가 10개가 이동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고 FADH2에서 전자가 이동하는 과정을 통해서 힘을 얻은 수소가 막간 공간으로 넘어갈 때는 1번이 없으니까 그리고 2번은 수소 이동을 하지 않으니까 요 2개와 2개에서 6개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 이동이 NADH에서부터 출발한 수소의 개수와 FADH에서부터 출발한 수소의 개수가 달라요. 다르고 요 그림을 보면 이게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그린 ATP 합성 효소인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ADP 하나가 ATP로 이렇게 활성화가 될 때 세 개의 수소가 자기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될 때 한 분자씩 만들어진다라는 표시를 여기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막간 공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수소들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많아지게 되면 이 수소들이 이 ATP 합성 효소를 통해서 다시 자기 원래 있던 미토콘드리아 매트릭스로 넘어가는데 세 개가 넘어올 때마다 ATP 하나씩을 만들어낸다라는 거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앞에 했던 것들을 요약한 건데 효소 이름이랑 복열 분자단까지 같이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1번 NADP를 통해서 나오고 코큐에게 줍니다. 1번은 NADH 디하이드로겐아제라고도 그 효소를 얘기하기도 해요. 우리는 아까 전에 무슨 산화 환원 복합체라고 얘기했지만 이런 효소 이름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엔자임이나 프로테인의 이름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 이 과정을 거쳐서 1번에서는 4개, 3번에서도 4개, 4번에서 2개. 코엔자임 Q와 4번을 통해서 4개이기 때문에 앞에 그림은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라고 했는데 그냥 3번에서 4개라고 하는 책이 훨씬 많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그렇게 여기 빨간색으로 막간 공간이 많죠. 여기가 내막이고 여기가 외막이고 요 바깥이 세포질입니다. 그러니까 요 중간 공간에 많아지는 거예요, 수소가. 그럼 수소가 여기에 있는 ATP 합성 효소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가면서 에너지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복합체에서 복열 분자단, 자, 기억해 보세요. 1번 복합체는 FMN, 철황 단백질, 2번은 FAD, 철황 단백질, 3번 유비퀴논에 대한 것은 그 속에 3번 복합체는 이제 코큐는 여기였고 그 안에 햄, 사이토크롬이 있었고 철황 복합체가 있었고 사이토크롬 자체가 햄을 함유하고 있으니까 햄, 사이토크롬 옥시다제 마지막 4번째 복합체는 햄을 가지고 있어요. 사이토크롬도 있죠. 그 다음에 구리를 중심으로 하는 AB 프로테인이 있었어요. 센터라고. 여기 구리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영양소를 얘기를 할 때 전자 전달계 속에 있으면서 구리를 포함하는 것은 몇 번째 복합체냐는 것을 물을 때 우리가 요거를 딱 찾아낼 수 있어요. 그냥 막 외우면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앞에 있던 이 내용들을 이야기처럼 연결을 하면 요것들을 구리를 끄집어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이 여기에 만들어졌고, 자, 전자 전달계가 있고, ATP 합성 효소가 있는데 지금 잠깐 마지막으로 ATP 합성 효소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주로 나오는데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봅니다. 이 그림은 앞에 그림을 확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막간이고 여기가 매트릭스인데 많은 수소가 여기 있으면서 이렇게 들어오고 ADP를 ATP로 만든다라는 것이 기본인데 여기서는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얘를 이렇게 그냥 표시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나 한 번만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다시는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냐면 여기 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10개의 기둥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통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밑에는 3개의 단위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이런 구조물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는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요 각각은 아미노산이 포함되어져 있는 어떤 구조물이에요. 그러면서 끝부분이 COO-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발굽처럼 되어져 있는 여기도 아미노산들이 많이 있는데 얘는 끝부분이 아미노산의 끝인 CH3 플러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로 전화되어져 있고 하전되어 있고 얘는 마이너스로 하전되어 있으니까 서로 붙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얘와 얘가 이렇게 붙으려고 할 때 수소가 와서 여기에 있는 이 원통형의 구조물에 여기 결합하려고 하는 물질에게 수소를 덜컥 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로 하전되어져 있던 이 하나의 기둥이 중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하고 만날 수 없게 돼요. 힘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얘가 얘를 밀어내. 너는 지금 나하고 만날 수 있는 힘을 잃었으니까 돌아가. 그러면서 그 옆에 애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너는 마이너스로 하전돼 있으니까 나의 플러스와 만나서 우리 결합하자. 라고 해서 돌렸는데 또 수소가 와서 얘한테 덜컥 붙습니다. 그러면 또 밀어나겠죠. 이 과정을 하면서 얘가 빙빙 도는 거예요, 회전.
회전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이 여기에서 어떻게 연결되느냐. 얘가 한 칸 움직일 때마다 얘는 3분의 1 바퀴씩 이동을 해요. 얘가 이동하는 게 아니고 환경이 바뀐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뭐 쉽게 그냥 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얘가 한 칸 움직일 때마다 이 한 단위가 여기로 오고 그 다음 얘는 여기로 오고 이렇게 돕니다. 이 한 바퀴가 돌 때 수소 한 개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로 빠져나가는데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수소가 세 개를 얘네들과 결합을 하면서 이걸 통과를 하고, 수소가 나쁜 게 뭐냐면 여기서 결합 못하게끔 얘를 중화시키고는 돌아가면 떨어져요. 떨어지고 자기 안으로 들어가 버려. 그러면서 또 얘를 하전시키고 이걸 빙빙 돌게 하면서 아래통도 돌게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아래통을 돈다. 돌면 얘를 한 바퀴 돌 때마다 어떻게? ADP 한 분자를 ATP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한번 볼게요. NADP로부터 NADH로부터 출발하면 10개의 수소가 막간 공간으로 이동해요. 근데 저거를 통해서 3개씩 나가게 되면 3.3개의 ATP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FADH2를 생각을 하면 얘는 6개의 H 수소 이온을 다시 넘기기 때문에 이 경우는 2개의 ATP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경우는 2.5 ATP다 라고 외우고 있고 이것은 1.5 ATP입니다 라고 고정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장만 하면 되는데 한번 볼게요. 방금 얘기했던 거예요. ATP의 합성은 전자전달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힘으로 미토콘드리아 매트릭스에 있는 수소가 대거 막간 공간으로 이동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 막간으로 이동한 수소 이온의 농도가 워낙 높다 보니 그 사이에서 수소 이온의 농도차가 생기게 되면서 다시 매트릭스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돌아오는 통로가 아무데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ATP 합성 효소 구멍을 통해서만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막간으로 이동한 수소 이온은 모두 ATP 합성에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0개를 NADH를 통해서 넘어갔지만 그 10개가 전부 그 꿀뚝으로 들어와서 ATP를 쓰는데 쓰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부는 유실되는 것도 있고 일부는 어떤 물질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쓰여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적으로 실험을 해봤더니 사실적으로는 수소 이온 세 분자가 ATP 한 분자를 만들어내서 NADH를 3.3, FADH를 2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실험적으로 해보니 NADH에서부터 출발한 수소는 2.5개의 ATP를 만들고 그 나머지는 이런 이유로 소실이 되거나 다른 일로 쓰여지더라라는 거를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5 ATP, FADH는 1.5 ATP로 생성하는 것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데 쓰이느냐 하나의 예를 들자면 피루부산이 세포질에서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올 때 특수한 상황에서 넘어온다 그랬죠. 그랬을 적에 내막을 넘어올 때는 수소 이온 농도 기울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을 이용해서 넘어오는 거예요. 그때 수소 일부를 소진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는 딱 떨어지는 계산으로 3.3 이렇게 하지 않고 2.5, FADH는 1.5로 생성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뭔가를 계산할 때 쓰여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전자전달계를 파서 헤집어 봤는데 요약을 해보자면 여러분들 전자전달계가 뭐냐라고 물으면 기본 원리는요. 전자를 좋아하지 않는 분자로부터 누가 안 좋아하냐면 NADH와 FADH2는 사실은 전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상황이 돼서 자기가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가 산화될 수 있으면 빨리 버리려고 합니다. 그런 분자로부터 상대적으로 전자를 아주 좋아하는 분자가 있어요. 누구냐면 산소입니다. 그러니까 NADH와 FADH로부터 전자를 산소한테 이동을 시킬 건데 그때 발생하는 자유 에너지들을 차곡차곡 ATP의 형태로 저장하도록 하는 것이 전자전달계의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부터 먼저 읽어보면은 만약에 NADH와 FADH2에 있는 전자를 한꺼번에 산소한테 줄 수 있다. 아까 우리처럼 1번 복합체 코Q, 또 2번도 코Q, 또 3번으로 넘어가고
사이토크롬이라고 하는 물질을 거쳐서 4까지 이렇게 천천히 체계를 범하지 않고 순간적으로 산소에게 훅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한다면, 사실 존재하지 않지만 이제 우리가 화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한다면 이렇게 되었을 때 나오는 큰 에너지는 대부분 열로 발생이 될 거다. 그러면서 ATP라고 하는 에너지 형태로 우리 몸에 저장될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한꺼번에 전달하는 효소는 우리 몸에 없기 때문에 그 길은 가지 않지만, 상황이 돼서 이게 된다고 하면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뭐를? 에너지를 열로 다 소실시켜버리고 내 몸에서 쓸 수 있는 에너지로 저장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NADH와 FADH에 있는 전자를 체계적으로 분산해서 순서대로, 처음에는 2개씩 주다가 사이토크롬 만나면 하나씩 주면서 아무튼 천천히 소실되는 것 없이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다 ATP로 바꾸기 위한 방법이 이 전자전달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분산하여 이동시켜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분자 중에 전자를 가장 좋아하는 것이 산소입니다. 산소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게 됨으로써 그것이 목적이고, 그 전자의 최종 수혜자는 산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자 전달을 하는 과정에서는 전자를 산소에게 전달하는 게 목적이고, 이 과정에서 넘어간 수소들은 다시 제자리로 오는 과정에서 ATP를 저장하는 걸로 연결시켜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자전달계는 그냥 단순하게 외우기만 했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서 순서, 체계적으로 개념이랑 흐름에 대한 이유 같은 것들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공부하지 않더라도 어떤 책을 보더라도 이해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자전달계 전체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